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2월 27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겁고 후회 없는 주말 만들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의 주말도 조금은 특별했는데요. 여러분들 이루마라는 작곡가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예쁜 작곡가고요. 바로 이분이죠. 그런데 이루마 씨는요, 본명이라고 합니다. 조금 살펴보니까요. 이루마 씨의 큰 누나 이름은 이루다고요. 작은 누나 이름은 이루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딸 이름도 이로운. 그래서 가족 전체가 정말 조금은 특별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루마 씨가요, 1988년부터 영국에 이주한 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영국에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1990년부터 7년 동안 런던에 있는 퍼셀 음악학교에 다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희 가족은 런던에 있는 퍼셀 음악학교 오픈데이에 다녀왔습니다. 제 아들이 굉장히 좀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유명한 이루마라는 작곡가가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지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 가족이 다녀온 퍼셀 학교의 모습은요, 저희가 노마드 패밀리의 글로벌 브이로그를 통해서 나중에 잘 정리정돈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마드 패밀리의 글로벌 브이로그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2월 27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지난 한 주의 성장주 그리고 테크주들의 움직임을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테크주들 그리고 성장주의 주가 움직임이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 위주로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장주들의 움직임인데요. 자,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인 종목은 유니티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무려 25% 이상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자, YTD로 보시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3.57% 올라가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가의 흐름이 어려웠던 종목은 루시드고요. 22.1% 한 주 만에 빠졌습니다. 자, YTD로는 아직까지 플러스 24.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많이 떨어진 종목은 오픈도어고요. 마이너스 20.4%, YTD로 아직까지 37.9%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네 번째로 많이 떨어진 종목은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고요. 지난 5일 동안 16.08% 떨어졌고요. YTD로 7.2% 올라가 있습니다. 자, 차지포인트도 14.5% 떨어졌고요. YTD로 플러스 9.65%, 버진 갤럭틱이 13.9% 빠지면서 YTD로 이제 플러스 57.4% 올라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에브셀레라가 마이너스 12.7%, 로쿠가 12.4% 빠졌고요. 팔란티에 역시 12% 넘게 떨어지면서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에는 메가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지난 한 주 동안 주가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메가테크 기업은 넷플릭스입니다. 주가가 8.85% 떨어지면서 YTD로 이제 플러스 7.55% 보여주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5.5% 떨어지면서 이제 YTD로 거의 횡보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도 5.49% 떨어졌는데요. 아직까지는 59.8% 1월 1일부터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이 마이너스 3.8% 떨어지면서 YTD로 12.9% 플러스입니다. 아마존이 마이너스 3.8, YTD로 플러스 11.3,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3.4, YTD로 플러스 3.9%고요. 메타 플랫폼즈가 지난 한 주 동안 마이너스 1.4%, YTD로는 플러스 41.5%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유일하게 올라간 테크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일주일 동안 9% 정도 올라갔고요. YTD로 아직까지 60% 가까운 좋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요, 3대 지수 모두 1% 넘게 떨어지는 커다란 하락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금요일날 이제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가 여러 개 발표됐는데 굉장히 우울한 소식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경제 지표는 January Personal Spending이니까요. 1월 달에 소비자들의 지출 현황입니다. 자, MM이라고 써 있는 것은 month to month, 12월과 1월 달을 비교했을 때 1.8% 정도 소비자들의 지출이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시장의 전망치는 1.2%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12월 달은 11월에 비해서 오히려 마이너스 0.1%였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소비자들이 지출을 굉장히 많은 폭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자, 지금 연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고용 시장을 좀 식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폭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 소비자들의 지출이 많이 늘어난다면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의 인상이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금요일 날요. PCE 프라이스 인덱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이 PCE라는 것은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의 약자인데요. 미국의 연준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선호하는 지수 중에 하나가 바로 PCE 프라이스 인덱스입니다. 자, 보시면 지난달에 비해서 플러스 0.6%를 기록했죠. 따라서 물가 상승이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는 0.4%에 불과했기 때문에 전망치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달과 비교했을 때 많은 폭으로 올라갔죠. 왜냐하면 전달에는 0.2%에 불과했거든요. 자, 그리고 작년과 비교하면 아직까지 플러스 5.4%입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플러스 4.9%에 불과했기 때문에 시장의 전망치를 굉장히 큰 폭으로 상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PCE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어 PCE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코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근원 PCE라고 얘기하는데 변동성이 극심한 식료품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하고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의 지수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자, 이 지수를 보시면 지난달에 비해서 0.6% 올라갔는데 시장의 전망치는 0.4%였기 때문에 초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요. 자, 그리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 플러스 4.7%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4.3%에 불과했고요. 따라서 PCE를 기준으로 해도 지금 CPI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폭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Personal Saving Rate, 개인 소비자들의 저축 현황인데요. 4.7%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월의 저축 현황은 4.5%였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여유 자금을 가지고 저축을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가 아직까지 굉장히 단단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고용 시장이 아직까지 식을 줄 모르고요. 미국의 경제, 소비자들의 지출도 식을 줄 모르고 또 여유 자금도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이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한 기사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애널리스트 진 먼스터가 등장합니다. 진 먼스터는 이제 미주온 채널에도 2번이나 출연하셨던 미국의 대표적인 테크 전문 애널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한 1년 전에 진 먼스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이 50%라고 우리한테 귀띔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디버터의 진 먼스터가 보기로는 테크 주식이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자산 포트폴리오의 50%는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의 제목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 먼스터라는 테크 전문 투자자는요,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이 아직까지 어둡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진 먼스터가 금요일날 얘기하기를 그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는요, 아직까지도 커다란 포션을 자산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요, 추가적으로 매수할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진 먼스터는 지금 현재 테크주 그리고 성장주들의 전망이 굉장히 어둡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덧붙이기를 우리는 성장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기관이다. 그리고 테크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50%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성장주 그리고 테크주들은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기준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심하게 받습니다. 따라서 진 먼스터가 보기에는요, 앞으로도 장기간 높은 기준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의역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투자 논리를 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자, 진 먼스터가 설명하기를 higher inflation,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호키시한 패드를 만들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장기간 연준이요, 호키시한 매파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성장주 테크 주식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전망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얘기해 주기를요. 지금 현재 고용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뜨겁게 달궈져 있는 고용시장이 가라앉아야만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다라는 것이 진 먼스터의 전망입니다. 자, 진 먼스터는 또한 자세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실업률을 보시면 3.4%라는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낮게 떨어져 있는 실업률이 적어도 5%에서 6%까지는 올라가야 고용시장이 식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적어도 200만 명에서 400만 명 정도는 직장을 잃어야만 그래야 이제 고용시장이 좀 식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때서야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굉장히 갈 길이 멀다는 거죠. 고용시장이 지금 굉장히 강력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일단 고용시장을 잡아야 되고요. 한 200만 명에서 400만 명 정도의 추가적인 실업자가 발생해야만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 테크 전문 투자자 짐 먼스터의 주장이었습니다. 바로 앞의 기사를 통해서 테크 전문 투자자 짐 먼스터는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를 쇄신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워렌 버핏이 주주들한테 보내는 레터에는요, 세 가지의 키 테이크어웨이가 나와 있다. 따라서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뭐였냐면요, 지금까지 나는 많은 결정을 만들어 왔지만 그 중에 몇 개만 좋은 결정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까지 60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워렌 버핏은 많은 투자 결정을 해왔지만 대부분의 결정은 좋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저 그런 결정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요,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좋은 결정을 해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5년에 한 번씩 좋은 결정을 해왔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직 주식시장에 입성하신 지 5년이 되지 않았으면요, 아직까지 좋은 결정을 하나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워렌 버핏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 역시도 5년에 하나 정도 좋은 결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의 명성을 이어왔다는 것을 봤을 때 좋은 주식을 찾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또 한마디를 덧붙여주고 있는데요. 자, 스톡 바잉 디시전을 할 때, 따라서 주식을 매수할 때는 시간을 좀 오래 끌면서 해라. 그래서 그냥 덥석하고 사지 말고요, 많은 공부, 학습을 통해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라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좀 예외적인 환경이 발생을 했을 때 따라서 쉽게 매도하지 말고 신중하게 매도를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주주가 되라, 그리고 투기꾼이 되지 마라 라는 것이 첫 번째 키 메시지였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를 어려운 상황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키 메시지는 뭐였냐면요, 자사주 매입이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자사주 매입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투자자가 바로 워렌 버핏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애플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간단한 산수에 불과하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의 개수가 줄어들면요,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굉장히 간단한 산수 때문에 이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도 지속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고 있는데요, 자사주 매입을 할 때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버블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을 때 자사주 매입을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고요. 따라서 적정한 주가일 때,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을 때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의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세 번째 키 메시지는 뭐냐면요, 찰리 먼거가 아직까지도 버크셔 해서웨이의 커다란 기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찰리 먼거가 예전에 했던 얘기 중에 주옥과 같은 두 개의 센텐스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가득 차 있다. 누구로 가득 차 있냐면요, 바보 같은 투기꾼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다 굉장히 참을성 있는 투자자에 비해서 수익률이 좋지 못하다. 따라서 투기를 하지 말고 투자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자, 워렌 버핏과 나는 시장의 버블, 거품에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투자처를 찾아내고 참을성을 가지고 이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한다.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비결이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레터의 내용을 보시면요, 워렌 버핏은 이번에도 역시 매크로 상황과 전혀 관계없는 기본적인 투자의 진리를 다시 한번 투자자들한테 전달해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월요일 방송부터 너무 분량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남아있는 기사는 제가 헤드라인 중심으로 요점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은 TSMC 관련된 뉴스고요. 자, TSMC가 일본에 두 번째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자, 이번에 계획되고 있는 두 번째 공장에서는 5나노에서 10나노짜리 반도체 칩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계획되고 있는 두 번째 공장의 오픈 시기는요, second half of the decade니까 2025년 이후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1 트릴리언 yen, 1조 yen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미국 달러로 환전을 하면 74억 달러 정도 되는 굉장히 커다란 규모의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헤드라인은 애플 관련된 소식이고요. 애플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혼합현실 헤드셋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혼합현실 헤드셋의 두 번째 제너레이션, 2세대라고 부르죠. 2세대 버전이요. 2025년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자, 여러분들 애플의 전문가 그러면 떠오르는 분이 있죠. 바로 TF 인터내셔널 시큐리티 애널리스트 밍치쿠고요. 자, 이 애플 통으로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전달해 주기를 두 번째 버전, 2세대 버전이 2025년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가격대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하이엔드니까요. 굉장히 높은 고가의 제품 그리고 저가 제품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자, 하지만 애플의 혼합현실 헤드셋은 아직 1세대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1세대가 먼저 출시가 돼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달 정도, 빠르면 6월달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업데이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애플의 혼합현실 헤드셋이 하루빨리 출시가 돼서요. 어떤 기능을 장착하고 있는지, 어떠한 혁신이 들어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은 테슬라 관련된 소식이고요. 테슬라의 주주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3월 1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 인베스터 데이는 다른 인베스터 데이보다 굉장히 좀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죠. 바로 마스터 플랜 3입니다. 마스터 플랜 3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저가 전기차입니다. 자, 테슬라가 예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25,000달러에서 30,000달러 사이의 가격이 형성되는 저가형 전기차를 이번에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웰스파고의 애널리스트 콜린 란간이 예측하기를 이런 가격대의 전기차가 이번에 출시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미 테슬라는 생산 공정을 맥시마이즈했다. 굉장히 좀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서 더 비용을 절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웰스파고의 란간이라는 애널리스트의 의견에 따르면요, 3월 1일 많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외로 조금은 실망스러운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요, 테슬라의 equal weight, 보유 의견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타겟 프라이스는 150에서 19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196이기 때문에 한동안 테슬라의 주가가 좋은 추세를 보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웰스파고의 의견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릴 헤드라인은요, 메타 플랫폼즈 관련된 소식이고요. 메타 플랫폼즈가 이번에 자연어 모델 인공지능을 출시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름이 나와 있는데 구글의 자연어 모델은 람다죠. 자, 메타가 출시하는 자연어 모델 인공지능은 라마입니다. 자, 라마는 라지 랭귀지 모델 메타 AI의 약자고요. 자, 이번에 메타 플랫폼즈가 출시한 자연어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요, 리서처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소비자들을 위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연구진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그들의 연구를 진척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AI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가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번에 그들이 출시하는 라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GPT-3를 능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우리가 더 낫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 V100 GPU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GPU 하나만 있으면 구동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예산이 높지 않은 작은 기업들도 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빠른 추세로 인공지능을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이번에 개발했다라고 자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통해서 저는 한 가지 더 느낀 점이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이제는 메타 플랫폼즈까지, 자, 인공지능 쪽에 경쟁이 굉장히 가열화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기업이 인공지능의 최선두 주자가 될지는 잘 알 수 없지만요, 그 뒤에는 반도체 칩, GPU를 팔고 앉아있는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27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2월 달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2월 깔끔하게 정리하시고요. 3월 달 희망차게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